11차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차시부터는요, 이전 차시까지 배웠던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내용을 저희가 총망라해서 실질적인 그 주제를 좀 다루는 쪽으로 응용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이라는 주제로 데이터를 로딩해서 차근차근 저희가 데이터를 다루는 기법들을 10개 차시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이 11차시에서는 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이 관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몇 가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려면 이 외래 관광객의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이 분석 모델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분석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이 모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라든가 고려사항, 또 모델 안에서 어떠한 이 분석 가설 같은 것들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수립된 가설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선정을 해서 이어지는 세부 시간에 저희가 다뤄볼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분석 모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그 앞서 다른 차시에서도 한번 소개되었었던 분석 모델 화면인데요. 원본 데이터셋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었던 이러이런 변수 같은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모델링을 다시 재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좀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분석 모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저희가 좀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죠.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을 구조화된 어떤 그 메커니즘, 작동하는 어떤 그 원리,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흔히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델 중에서 우리가 분석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석이라는 것은 목표로 하는 어떤 성과 변수, 종속 변수가 있고요. 그 성과 변수하고 종속 변수가 목표로 하는 수치가 잘 안 나올 때, 아니 목표로 하는 수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 그게 바로 독립 변수죠. 그래서 조금 더 분석 모델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변수를 영향을 미치는, 목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그림, 그런 관계를 만드는 작업, 설정하는 작업을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통계 분석에서 이론적으로 모델을 이렇게 만든 거를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다 보면 이 작동할 것 영향 변수, 독립 변수로서 의미가 있을 줄 알고 분석을 모델에 넣었는데 분석한 결과로서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 모델링 과정에서 사이클, 분석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그런 그 변수 같은 걸 취사 선택해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또 하는 것을 모델링 작업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실전적인 작업이 잘 되시려면 이론적으로 저희가 논리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분석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 이 분석의 결과는 어떤 거를 이제 위한 거고 어떠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지가 이미 잠정적인 어떤 가설 형태로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데이터 분석 과제 기획에서 데이터 드리븐 기법이 있었죠. 데이터 주도 기법이 있었습니다. 드라이버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이런 기술이, 분석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어떠한 그래프도 그려보고 우리가 이제 뭐 범주형 데이터 간에 연속형 데이터 간에 범주와 연속형 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요약하는, 시각화하는 다양한 기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뽑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분석은 어떤 문제 상황, 해당되는 업무 도메인, 또 주제 영역이 있죠. 그러면 그 주제 영역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어떤 목표 값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래 관광객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성과 변수, 또 반응 변수, 결과 변수, 종속 변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관광 서비스 상품들을 이용한 다음에 국가 이미지가 좀 제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가 아닐까요? 그래서 전반적인 만족도, 이거 좋더라. 한국 관광 해보니까. 세부적으로 뭐 입출국 절차라든가 음식, 볼거리라든가 교통편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그런 퀄리티 있는 나라다, 국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인식이 되는 그러한 국가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떤 목표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언제라도 일회성이 아니라 여건이 됐을 때 다시 우리나라를 좀 방문하고 더 나아가서 그 주변인들한테 추천을 해서 더 많은 이런 외국인들이 국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일종의 목표일 수 있죠. 이런 반응을 좀 내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반응 변수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다. 그래서 결과 변수. 궁극적으로 이 종속적인 이런 패턴이 나오려면 얘를 가지고 안 되니까 요 변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내려면 무엇 때문에 이 고객들이 만족을 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이 재방문을 하지 않는 걸까? 어떠한 요인 때문에 주변인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한국을 찾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들이 좀 있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요, 이 모델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세부적으로 이 실습 과정은 이어지는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서 이렇게 다룰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성과 변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고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어떤 그 영향 요인, 독립 변수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떤 지역을 가봤더니 좋더라 라든가 이러이런 그 액티비티 같은 것들도 있겠죠, 나름대로. 어디 놀이동산을 갔다, 공연 관람을 했다라든가, 한류 사이트에 가서 어떤 연예인을 만났다라든가, 어떤 상품을 우리가 구매하러 왔었다라든가, 이런 것들, 어디에서 잠을 잤다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이제 이런 경비 같은 걸 어떻게 써봤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이제 실제 관광 제품, 상품 같은 걸 써본 다음에 이런 만족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만족도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관광 이용도라는 어떤 그룹으로 묶어놨는데요. 요 변수들이 일단 독립 변수로서 성과 변수, 종속 변수인 만족도 관련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모델을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관광 이용도에 있는 지역의 어떠한 관광 상품의 어떤 특성, 관광 활동의 할 거리들, 볼거리들, 먹을거리들, 숙박할 수 있는 장소들, 또 그에 소비되는 어떠한 경비 문제라든가 결제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이 된다면 편리하게 아주 품질 수준이 높게 된다면 이런 만족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런 이제 모델을 설정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도는 고객한테 응답을 해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한 거고요. 실제 이 지역별 이런 특성이나 지출 경비 같은 것들은 여건에 맞게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가 이렇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관광 이용도하고 만족도 사이에 이렇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관광 이용도를 결정하는 또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의 어떠한 형태대로 여행을 가서 상품하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싶다. 그런 걸 미리 좀 고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용도에도 또 선행적으로 더 먼저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계획 결정 요인이라는 거를 한번 좀 설정해 봤는데요. 참고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관광 데이터를 가지고 쭉 우리가 시리즈로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10차시에 걸쳐서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이제 공개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인데 그 공공 데이터의 코딩북을 보고 제가 이렇게 모델링을 이렇게 별도로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분석가가 여러분이 되시려면 주어진 데이터를 바로 우리가 자꾸 기능 함수나 R이나 파이썬 알고리즘에 넣어서 그래프 그려보고 어떤 분석 테이블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먼저 앞서서 선행적으로 우리가 스킬셋, 역량을 키우셔야 될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변수 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있는데
그들 간의 어떠한 조합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낼 것이냐, 이런 기획적인 요소, 이른바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분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죠. 항상 이 분석하는 사람이 모델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모델을 기억하는 사람은 실제 이런 분석 모델이 분석이 가능할지, 실질적인 기술적인 면에서 이 분석, 이 알고리즘이라든가 함수 같은 거를 또 감안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 균형감 있는 이런 시각,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광계획 결정 요인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여행 오기 전에 이제 정보를 얻는 채널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보 채널에서 좋은 정보를 좀 얻어야, 어디를 가봐야 되겠구나,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되겠구나, 어떤 활동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정보에서 좀 충실하게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이런 우수 장소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활동 같은 걸 많이 안내를 해야지 그걸 이용을 잘 하게 되고 이용도가 올라가고 만족을 하게 되면 제일 최종적인 종속 변수인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으로 연구 모델을 설정을 했고요. 이 연구 모델은 분석만을 위한 게 아니죠. 실제 이제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변수 간의 흐름을 통해서 얘가 좋아지려면 선행적으로 어떠한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지까지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준비하고 홍보 기획을 할 때 다 이 분석 모델의 결과를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떠한 정보 채널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이용도가 올라갔는지를 분석한다면 어디에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쏟아내야 되는지, 어떠한 정보 채널에 어떠한 내용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적, 어떠한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지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이나 동기에 부합하는, 나는 쇼핑 목적으로 가고 싶다. 나는 이 한국에 있는 유수한 역사적인 어떠한 사찰, 어떤 그 유적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보고 싶어. 목적에 따라 이 이용 패턴이 다를 수가 있죠. 방문 지역이라든가 머무는 장소가 다를 수가 있어요. 돈 쓰는 장소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기적인 게 또 어떤 게 있는지가 분석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누구랑 오는지도 중요할 수 있겠죠. 동반자 형태, 동반자 명수라든가 여행 형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는지 패키지 제품으로 오는지 아니면 보통 이 숙박 같은 거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요. 자유여행을 가는 케이스가 요새 좀 많은데 어떤 형태로 오는지, 또 여건이 며칠 정도 이렇게 올 수 있는지 정도, 이런 관광 계획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의해서 실제 이용도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시게 되면은 관광 계획 결정 요인이 있고요. 중간에 이용도라는 변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좋았으면 하는 관광 만족도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보면 독립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관광 이용도가 매개 변수의 역할이죠. 얘를 거쳐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칭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관광객 특성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결정 요인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좀 달라질 개연성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남성들이 좋아하는 곳이 따로 있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또 가고 싶은 지역이나 또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연령대에 따라 학력이나 직업, 보통 통상적으로 인구 통계학 변수에서 많이 넣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관광 쪽에서는 이 국가 변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국가별로 삶의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누리는 어떤 문화적인 향유하려는 의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관광 이용도에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 특성 요인은 결정 요인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관광 이용도, 그리고 관광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적인 요인, 조절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떠한 서비스가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봤는데 이게 성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제품은 남성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일 수 있고 여성 고객은 그렇게 흥미가 없는 제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조절 효과,
흔히 이제 그런 관계 패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란 변수다, 혼동 변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조절 변수의 화살표는 어떠한 이용도나 결정계획 요인이나 만족도, 특정한 쪽에만 가 있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위쪽에 있는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에 거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없어서 분석을 못한다라든가 분석 스킬이나 기법을 잘 알지 못해서 못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이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내가 어떠한 분석을 지금 하려고 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떤 거를 높이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걸 낮추려고 하는지, 그런 성과 변수를 1차적으로 좀 기획을 하셔야 되고요. 이 성과 변수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독립 변수 같은 걸 그 다음 좀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그들의 관계를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모델이 커지고 복잡해지면 조절 변수, 상황 변수까지 고려해서 모델을 만들죠. 그러면 이런 모델이 있으면 그 다음 작업은 뭘까요?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 이제 조작적 정의를 좀 내려서 어떠한 척도로 범주형이나 명목형인지 어떠한 개수만큼 어떠한 단위로 숫자나 문자로 측정을 하겠다. 코딩북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코딩북을 만들면 그에 따라 우리가 시간이나 인력 이런 걸 동원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좀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 중에서 이 모든 변수 내용을 우리가 전문 프로젝트라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아주 심도 있게 다 분석을 해보시면 될 텐데 여건상 몇 가지 변수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분석을 이렇게 한번 좀 진행해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어지는 세부 시간에 이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모델은 이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중에 이제 어떤 측면하고 어떤 측면을 좀 부각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볼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세부 분석 가설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그 변수는 목표하는 성과 변수, 종속 변수, 성과 변수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있고요. 또 그들 사이에 좀 거쳐가는 매개 변수, 중간에 있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거쳐가는 역할을 하는 매개 변수가 있고 그들을 또 조절하는 큰 그림의 바깥쪽에 조절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 간의 이제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다 가설이 되는 거죠. 정보 체절이 어떤지에 따라서 방문 지역이 달라질 것이라 이런 이제 가설도 되고요. 1차적으로는 첫 번째로 저희가 다음 세부 시간에 다뤄볼 예정이 여행 형태에 따라서 이 만족하는 활동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가설을 한번 수립해 봤어요. 그러니까 혼자 오는 자유여행이냐, 아니면은, 단체 여행으로 오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려도 에어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숙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예약을 좀 유도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이동하는 일정, 보러 다니는 일정, 먹으러 다니는 일정은 다 자유롭게 설계하는 타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여행 형태에 따라 이 준비되어 있는 국내 관광, 제품 서비스 쪽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있는데요. 어디 뭐 놀이시설 가는 거, 체험하는 것도 있고, 뭐 연예인 만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디 템플 스테이 가서 이렇게 정신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유적지를 돌아다니는 프로그램도 있고 쇼핑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맛집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만족 할 만한 그런 액티비티가 여행 형태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아닌지 그런 걸 한번 좀 분석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여행 형태에 따라 혼자 오는 자유여행과 패키지 제품하고 그리고 그냥 숙박만 좀 패키지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는 좀 중간 형태의 이런 여행 형태에 따라 투어 타입에 따라 선호하는 활동이 다르다면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혼자 오시는 분들은 요런 거 좀 하셔야 된다. 단체 여행객들이 대규모로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할 때는 단체 여행객들이 할 만한 요런
만족할 만한 활동들 데이터 분석해서 미리 분석을 해서 그런 걸 미리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짠다거나 추천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 형태에 따라 이 만족할 만한 활동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가설을 좀 수립을 하고요. 실제 그런지를 데이터로 확인해서 이제 같다면 형태를 신경 쓰지 말고 이러이런 만족 활동이 좋으니까 두루두루 혼자 오는 자유여행이나 패키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숙박만 좀 별도로 예약하는 교통편이나 에어텔, 항공권하고 숙박만 이제 따로 예약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구별하지 말고 만족도 활동이 높은 거를 추천하면 되고요. 만약에 분석 결과가 차이가 있게 나오면 거기에 맞게 좀 강조점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셔야 될 게 성과도 직접적으로 나오는 이런 정량적인 성과가 있고요. 요인에 의해서 요걸 통해서 그 다음 2차적으로 발생하는 간접, 정성적인 거, 주로 심리적이고 이런 양으로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 이런 개념들도 실무에서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가설 입장에서 분석을 좀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가설은 요 여행 형태라는 요 결정 요인이 관광 이용도 중에서 만족 활동에 미치는 이런 관계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다뤄볼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개 변수 간 분석 모델을 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 특성 요인이 두루두루 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특성에 따라 예를 들어 지금 보니까 독립 변수는 거주 국가라고 했고요. 국가. 특히 이제 이런 요소들은 거의 인구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성별이나 연령대를 우리가 관광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산이나 인력을 써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죠. 이 정보 채널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겠다. 이 동반 형태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 독립 변수로 거주 국가를 한번 좀 설정을 해봤고요. 국가에 따라 이 결정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국가에 따라 동반자 형태라든가 체류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걸 한번 보려고 하고요. 또 거주 국가에 따라 만족 활동을 볼 수도 있고, 경비 씀씀이가 국가별로 또 소득이 다르니까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많은 국가가 국내 와서도 실질적으로 경비 지출을 많이 한다면 상품 기획을 할 때도 소득을 많이 쓰는 그런 국가에는 아무래도 상품에 대한 구성이나 기획 내용이 조금 더 규모 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저 국내 와서 국가별로 분석했던 지출 경비가 차이가 좀 있더라. 그러면 그 가격대를 좀 감안해서 적정한 형태의 이런 관광 상품 서비스 기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 국가에 따라서 결정 요인, 이용도 요인, 만족 요인 이렇게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볼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 모델에서는 세 개 변수가 또 분석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독립 변수를 성별하고 거주 국가를 결합해서 다차원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국가 따로 성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여성 고객과 이 나라의 남성 고객 간의 생각의 차이 조금 더 정교하게,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라 하더라도 여성의 어떠한 관광에 대한 이해도나 어떠한 요구 사항이라든가 잘 사는 나라의 남성 고객이 또 가고 싶어하는 액티비티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결합해서 독립 변수를 이렇게 두 가지를 결합해서 다차원적으로 만들었고요. 이거에 따라 체류기간이나 경비나 만족도가 어떤지, 또 국가와 성별, 국가와 동반 유형이라는 이렇게 세 개 변수 이상을 얼마든지 설정해서 우리가 분석 모델을 만들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 해당 이 관광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에 가셔서 데이터셋 다운로드 받으실 때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수백 페이지짜리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인데요. 그 중에 일부 의미 있게 보는 그런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어지는 차시에서 실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